여러분 안녕하세요. 휴대폰을 이용하실 때 가장 빈번하게 울리는 소리가 알림인데요. 각종 앱에서의 알림, 문자 알림, 시스템에서의 알림 등 다양한 알림들이 울리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알림을 제대로 설정하는 비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위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알림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죠. 알림이 계속 울려서 알림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알림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림을 제대로 설정하게 되면 스마트폰을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앱 알림부터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앱 알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알림을 보내는 앱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림을 받아봐야 하는 앱이 있을 경우 알림을 허용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앱들은 전부 꺼주시면 됩니다. 갤러리라든지 메모, 메일, 사전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꼭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죠. 이런 경우는 전부 알림을 꺼주시면 되겠죠. 내비게이션으로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네이버 지도 알림 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그 외의 앱들도 전부 살펴보시고 알림이 꼭 필요 없는 앱들은 전부 알림을 꺼주도록 하세요. 보통 삼성 인터넷이라든지 삼성 캡처, 빅스비 이런 것들은 알림을 구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모바일 팩스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팩스가 왔을 경우 알림이 오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에는 모바일 팩스 앱은 알림을 켜주시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 같은 경우도 메시지가 오게 되면 알림이 울려야 되겠죠. 이런 경우도 켜주시고요. 5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해서 허용할 알림만 제대로 선택을 해주셔도 여러분이 받는 알림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알림만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은 잠금 화면 알림이죠.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알림이 오게 되면 알림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잠금 화면 알림을 선택해서 잠금 화면에 알림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잠금 화면 알림은 세 종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동그란 점으로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이콘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내용만 보이게끔 이렇게 알림 설정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잠금 화면 상태에서 온 알림들을 보는 것이 싫으실 경우에는 아이콘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잠금 화면을 풀고 스마트폰을 켜지 않아도 간단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림 내용 표시인데요. 옆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표시할 앱을 선택할 수 있죠. 자, 이 경우는 잠금 화면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잠금 화면이 아닌 상태에서 앱 표시를 할 경우에는 알림에 들어오셔서 제일 상단에 있는 앱 알림을 이용을 해서 알림을 받을 앱과 받지 않을 앱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알림을 받을 앱을 설정하는 것은 잠금 화면 알림 들어가셔서 알림 내용에 들어가서 앱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잠금 화면 상태에서 메시지가 왔을 때 알림이 울리게 되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잠금 화면 상태에서도 메시지 앱은 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그 외의 알림들은 전부 꺼주시는 게 좋죠. 잠금 화면 상태에서 꼭 메시지가 왔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부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끔 잠금 화면 상태에서 알림 표시가 계속 나와서 신경 쓰인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경우에는 잠금 화면 알림에서 알림 설정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잠금 화면 상태는 내가 휴대폰을 놔두고 잠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볼 수도 있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알림이 왔는지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싫으실 경우에는 알림 내용은 숨기고 알림이 왔다는 표시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리 알림만 표시는 잠금 화면 상태에서는 알림이 왔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지 않고 알림 소리만 울리게 됩니다. 이 경우는 스마트폰을 항상 소지하고 있는 분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은 상태 표시줄인데요. 알림이 오게 되면 상단 상태 표시줄에 아이콘들이 엄청 많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싫으실 경우에는
그냥 동그란 점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아이콘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상단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동그란 점이나 표시 안함을 선택을 해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 배터리 잔량 표시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저도 지금 상단에 배터리 잔량 표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거는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알림 팝업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알림이 오게 되면 간략히 보기와 자세히 보기 두 가지로 알림 팝업을 표시하는데요. 보통 개인적인 메시지 같은 경우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제일 앞쪽에 있는 인사 멘트만 보이고 나머지는 가려주는 게 간략히 보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메시지를 보내서 어떤 식으로 팝업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에 한 줄로 팝업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세히 보기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오고요. 답장을 할지 통화를 할지도 전부 나오고 있죠. 답장 멘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옆 사람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이 보는 걸 원치 않으실 경우 간략히 보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히 보기를 이용하면 아래쪽에 간략히 표시할 앱을 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온 알림들은 자세히 보기로 봐도 되지만 메시지 같은 경우만 간략히 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꺼주시고요. 메시지만 켜주시면 메시지의 경우에만 간략히 보이게 되겠죠. 보통 메시지에는 계좌번호라든지 개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략히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알림이 울릴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실 경우에는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알림이 왔다는 표시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라이트닝 스타일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알림이 왔을 경우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테두리에 표시가 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다양하게 알림이 왔다는 표시를 화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고급으로 들어가시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림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게 싫을 경우에는 알림 길이를 길게 잡아주시면 좀 더 길게 나오게 되겠죠. 보통 알림이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나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알림 길이를 좀 더 길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키워드별 색상인데요. 여러분이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알림이 있을 수 있죠. 택배 회사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경우도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럴 때 내가 등록한 단어나 이름과 일치하는 제목의 알림은 특정 색상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배송 도착 알림을 꼭 받아야 돼요. 이럴 때는 배송 도착이라고 쓰시고 플러스 눌러줍니다. 그러면 배송 도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알림이 왔을 경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눈에 좀 더 잘 띄게 하려면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시면 좀 더 눈에 띄게 되겠죠. 그 다음은 잠금 화면 상태가 아니고 화면이 아예 꺼져 있을 때도 보이게 할 수 있겠죠. 우측이나 좌측 전원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아예 껐을 경우에도 알림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꺼졌을 때도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을 봐야 되죠. 그런 경우 켜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지금까지 온 알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알림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알림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림을 다시 보려면 찾을 수가 없죠. 자, 그 경우 고급 설정 들어가신 다음 알림 기록을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왔던 알림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스마트폰이 혼자 진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해킹을 당했는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
굉장히 찝찝한 경우가 있죠. 자, 이럴 때 알림 기록에 들어오셔서 어떤 알림이 왔는지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대신 이 경우는 알림 기록을 사용 중에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체크한 이후부터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온 기록은 알 수가 없겠죠. 알림 기록은 되도록이면 꼭 사용 중에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는 터치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런 다양한 스마트폰 터치 활용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림창 기능이죠. 얼마 전부터 원 UI가 업데이트되면서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이 나오게 되고요. 좌측을 쓸어내리면 퀵 패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 알림창을 예전 방식으로 돌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돌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상태에서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알림창을 열려면 다시 내릴 필요가 없이 퀵 패널을 좌측으로 쓸어주면 알림이 나오고요. 다시 우측으로 쓸어주면 퀵 패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저는 강의용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화면이 넓어서 여러분과는 약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좌측이나 우측에 이만큼 공간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 상단이나 하단을 쓸어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을 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알림창 나오고 다시 상단을 쓸어주면 퀵 패널이 나오죠. 자,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좌측으로 쓸어주거나 또는 우측으로 쓸어주면 똑같이 알림창과 퀵 패널을 이동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위젯 설정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죠? 스마트폰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위젯 설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것도 기다릴 필요 없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위쪽으로 쓸어 올립니다. 그러면 바로 위젯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 열린 앱 버튼 눌러서 열린 앱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려있는 앱들이 쭉 나오게 되죠. 이때 모두 닫기를 누르면 전체 앱이 닫히죠. 자, 그런데 원하는 앱만 닫을 경우에 이렇게 일일이 해당 앱으로 가서 그 앱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닫아주죠.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닫을 앱을 중앙에 배치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좌측이나 우측 구석에 있는 앱들도 터치해서 밀어주면 닫히죠. 필요 없는 앱들은 일일이 중앙에 배치시킬 필요 없이 이렇게 터치해서 밀어서 닫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열려있는 앱들 중에 확인을 해야 되는 앱이 있을 경우 터치해서 그 앱을 실행하고 여기서 확인을 하고 다시 열린 앱 버튼 누르고 열린 앱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때도 해당 앱을 실행할 필요가 없이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터치한 다음 아래로 내립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내려주면 확인을 해볼 수 있죠. 확인을 해보고 필요 없으면 다시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필요 없을 경우 다시 올려서 위쪽으로 올리면 닫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앱 실행한 다음 필요 없으면 다시 열린 앱 버튼 누르고 들어가서 해당 앱을 밀어서 닫고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터치해서 열었다가 다시 밀어주면 닫히게 되겠죠. 그 다음 유튜브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플레이 해 볼게요. 이렇게 영상이 실행되고 있을 때 이 영상을 확대를 할 수 있죠. 손가락 두 개로 해당 영상을 터치해서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영상을 확대할 수 있고요. 확대된 상태에서는 손가락 하나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손가락 두 개로 다시 좁혀줄게요.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죠. 이 상태에서 지금 플레이되는 영상을 작은 창으로 만들어 볼게요. 영상을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당기면 해당 영상이 팝업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터치해서 당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원하는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죠. 여기서 다시 또 확대를 해볼까요? 터치해서 늘려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크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죠. 자, 다시 줄일게요. 자, 이때는 영상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영상 화면 전체가 확대되죠. 자, 내가 원하는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두 번 터치하면 화면을 채우는 영상이 되겠고요.
원래대로 돌리려면 한번 터치해 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중간에 확대를 해서 봐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간단하게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으려면 터치해서 이렇게 밀어줘야 되죠. 근데 가끔 손이 마르거나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터치만 해서 간단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보통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터치해서 밀어야 전화를 받을 수 있죠. 이것을 터치만 해서 전화를 받도록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접근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입력 및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력 부분에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라고 나오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전화 받기 제스처가 지금 드래그로 되어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한 번 누르기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면 한 번만 터치하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전화를 해볼까요? 자, 전화가 왔죠. 터치해서 밀지 않고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전화 받을 때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통화 중에 전화를 끊을 때 여기 있는 끊기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끊는데요. 이 경우 손이 마르거나 제대로 터치가 되지 않으면 전화가 끊기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전화가 끊기지 않아서 상대편에게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 상대편에게 전부 노출될 수도 있고요.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화를 끊을 때 여기는 끊기 버튼으로 끊어도 되지만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끊으면 좀 더 확실하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똑같이 접근성으로 들어오신 다음 입력 및 동작 들어오셔서 전화 받기 및 끊기 들어가시면 제일 아래쪽에 측면 버튼을 눌러 통화 종료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저는 꼭 체크를 하고 이용합니다. 그러면 통화가 끝났을 때 측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화가 끊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상대편에게 전화가 왔죠? 자, 전화를 끊어 볼게요. 끊기 버튼을 눌러서 끊을 수도 있지만 우측 측면 버튼을 눌러서 끊으면 완벽하게 끊을 수 있죠. 이 경우는 잘못 끊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서 전화가 제대로 끊겨지지 않아서 낭패 본 분들 많이 봤는데요. 전화 끊기는 꼭 이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끊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터치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사용하실 때 이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